안녕하세요. 플라이하이브 손소원입니다. 오늘은 비행에 관련돼 있는 그 서비스를 한 두어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다들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쓰실 텐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좀 편하다 싶은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닥터 플라이 투어라는 서비스고 또 하나는 구글 노트북 LM 서비스입니다. 아, 닥터 플라이 투어는 사실 제가 좀 쓰기 편하고자 만들고 있는 서비스고 이 해외 원정 같은 거 갈 때 많이들 검색하시잖아요. 어디에 갈지, 여기 근처에 공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항에서 뭐 활공장은 어떻게 가고 활공장은 어디에 연락해서 비행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제가 만들고 있는 그 GPT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튜닝 중에 있어서 미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댓글이나 DM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법은 어,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하는 월을 치면 그 해당하는 월에 가장 비행하기 좋은 전 세계의 나라들을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한 5개 정도. 그리고 그 나라들에 대한 간략한 특징을 보고 어떤 나라가 마음에 들고 뭐 이렇다면 이제 그 나라를 알려주면 실제 원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가까운 공항, 그다음에 연락해야 될 로컬 클럽, 그다음에 날씨가 안 좋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활공장 위치, 활공장 고도, 가능한 풍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방에 이렇게 쭉 알려줍니다. 이거 그냥 막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알려주는 데이터베이스는 크로스컨트리란 잡지사가 있죠. 유명한 잡지사. 오래됐는데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트래블 가이드를 냅니다. 그 패러글라이딩 투어 관련된. 제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만들어내는 그 트래블 가이드를 이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다 잘라서 스캔을 해가지고 미리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이 답을 하기 전에 요 그 PDF 파일을 쫙 살펴보고 거기서 답을 이제 추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클럽들에 대한 정보와 비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등록해 놓은 여러 사이트들에서 뭐 패러글라이딩 맵이나 패러글라이딩 포럼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 관련되어 있는 토픽을 끌어와서 이제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검색보다는 훨씬 더 패러글라이딩에 포커싱이 돼 있는 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약간 좀 편차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월달 이탈리아라고 치면 해당하는 정보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관련한 비행기표 정보, 비행기 가격, 그 해당하는 링크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예약할 수 있게 숙박도 마찬가지고 뭐 등급별로 뭐 고급 숙소, 중급 숙소, 그다음에 숙소 특징,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셀 때 할 수 있는 다른 액티비티들 추천 근처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 이제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웃풋의 만족도가 저 역시도 이제 이 애를 이용해서 준비하고 실제 가서 해보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노트북 LM이라는 요약 서비스입니다. 이 요약 서비스인데 이 특징은 제공해주는 리소스를 바탕으로 마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알려준다는 거죠. 네, 원래는 영문으로는 몇 달 됐습니다. 한 서너 달 됐는데 영문으로 만들어지는 팟캐스트는 사실 또 한 번의 과정이 필요한데 2주 전부터 한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영문 여러 가지 소스를 줘도 얘가 한글로 번역해서 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어드밴스의 글라이더들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제 이제 어드밴스 DLS가 새로 나왔죠. 시그마 DLS가.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관련한 정보를 다운받고 보면은 이제 기본 매뉴얼이 있고 뭐 라인 차트도 있고 뭐 시험 결과 보고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얘한테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요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직접 할 수도 있어서 검색을 해보면 검색 결과 중에서 실제 맞는 것들을 체크하고 소스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소스가 추가되죠. 그러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AI 생성 이런 요 버튼을 누르면 그 제공한 소스를 잘 버무려서 한 8분, 보통 랜덤하게 나오는데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 길이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정확성은 뭐 100% 정확하다 그럴 수는 없지만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있죠. 지금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만들어진 거를 틀어드릴 텐데 뭐 예를 들어서 2라이너, 3라이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라이너 얘기하다가 2라이너, 뭐 3라이너 이렇게 아직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훌륭하다. 충분히 써볼 만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정보들도 좋고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기술적으로 제공한 소스만 가지고 작업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는 안 합니다. 이상한 소리는 안 하고 그리고 학습 가이드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예를 들어서 제품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닥터 플라이 투어라는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조금 부담스러웠던 그런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닥터 플라이 투어는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데이터들 계속 제가 틈날 때마다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유용한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제가 쓸 서비스라서 제가 좀 편하고자 만드는 서비스라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편은 1일장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해서 실제 비행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속상하지만 부지런히 비행들 하시고 안전하게 1일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로스컨트리 패러글라이딩 생각남에도 좀 설레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드밴스사의 최신 XC 스포츠 클래스 글라이더 바로 시그마 DLS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시그마 시리즈군요. 네, 제품 소개서부터 사용 설명서 그리고 포럼 글까지 아주 자료가 다양해요. 이 시그마 시리즈가 1989년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꽤 깊은데 이번 DLS 버전은 뭐가 다를지 또 어떤 분들께 가장 잘 맞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자료들을 쭉 봤는데 역시 시그마 DLS의 핵심은 그 ENC 등급이면서 경량화랑 내구성을 같이 잡았다는 DLS 기술인 것 같아요. 맞아요, DLS. 네, 어떤 기술적 진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비행 느낌, 그러니까 뭐 성능이나 조종 요구 조건 같은 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그럼 먼저 시그마 시리즈 역사부터 살짝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1989년 어드밴스 첫 윙으로 시작해서 벌써 11세대를 거쳐서 이번 DLS 모델까지 온 거잖아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이전 모델인 시그마 11은 C클래스 유럽 오픈 디스턴스 기록도 세웠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번 시그마 DLS도 그 유산을 이어서 야심찬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건 어떤 파일럿을 위한 글라이더일까요? 설명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네, 수년간 비행 경험을 쌓고 또 1년에 70시간 이상 꾸준히 비행하는 그런 능숙한 XC 파일럿이 대상입니다. 그냥 오래 타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비행 시간만 많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나 스피드 시스템 그리고 C 핸들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능동적인 스타일의 파일럿을 위한 거죠. 아하. 그러면서도 C클래스 중간 수준에 맞는 뭐랄까 예측 가능하고 좀 관대한 그런 비행 특성은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성능은 높이되 너무 예민하지는 않게. 네, 맞아요. 성능 향상이랑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그 DLS, 내구성 있는 경량 구조. 이게 핵심이군요. 네, 듀러블 라이트웨이트 스트럭처. 20 사이즈 기준으로 무게가 3.7kg부터 시작한다니. 와, 정말 가벼운데요. 그렇죠. 상당히 가볍죠. 근데 단순히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내구성까지 잡았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자료를 보면 소재 선택이랑 구조 설계를 아주 영리하게 조합했더라고요. 아, 조합이요? 네, 예를 들어서 마찰이나 변형에 좀 강해야 하는 리딩 엣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좋은 스카이텍스 38 원단을 쓰고 날개 상면이나 하면처럼 좀 덜 중요한 부분은 더 가벼운 원단을 쓰는 식으로 부위별로 최적화를 한 거죠. 아, 필요한 부분에만 강한 소재를 썼군요. 네, 그리고 또 리딩 엣지 형태를 딱 잡아줘서 성능 저하를 막는 그 니티놀 와이어, 그것도 적용됐고요. 니티놀. 네, 날개 앞부분 공기 흐름을 매끄럽게 다듬는 3중 3D 쉐이핑 기술,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3중 3D 쉐이핑. 그러니까 무게는 줄이면서도 성능이나 내구성이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드밴스의 전략이 보이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그럼 실제 비행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단순히 스펙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타는 맛이 중요하니까요. 네, 설명서에서도 그걸 강조하는데요. 서멀링 할 때 즐겁고 핸들링은 아주 쾌적하면서도 정밀하고 직관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핸들링. 네, 그리고 성능은 뛰어난 데에 비해서 조종 요구 조건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비율을 강조하더라고요. 성능 대비 요구 조건 비율. 특히 그 C 핸들이 포함된 피치 컨트롤 시스템, 이게 주목할 만한데요. 피치 컨트롤이요? 네, 가속 비행 중에도 날개 프로파일 변형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 능동적인 제어, 성능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아, 가속할 때 안정감이 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에델리드 프로드라이 라인이라고 내구성이랑 발소성 높인 라인을 쓴 것도 실제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될 거고요. 라인까지 신경 썼군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 포럼 잔료를 보니까요. 어드밴스 측에서 이 3라이너 시그마 DLS가 현재 나와 있는 2라이너 시글라이더들이랑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3라이너인데 2라이너랑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높은 파일럿 요구사항을 가진 완전히 별도의 C-2라이너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럼 두 가지를 다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현재 C클래스 시장에서 3라이너와 2라이너 사이의 어떤 기술 경쟁, 또 포지셔닝 전략 같은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성능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안전인데 실제 비행 상황에서 대처 능력 같은 건 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역시 그 적극적인 비행 스타일이 필수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조종으로 쉽게 제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물론 가속 비행 중에는 반응이 좀 더 역동적이지만 이것도 제어 가능한 범위 아니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크라바트가 생기면 주황색 스테빌로 라인을 당겨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 해결 방법이 있네요. 네, 빠른 하강 기술로는 비기어스랑 나선 강화를 권장하는데 비기어스는 A라이저가 분리되어 있어서 쓰기 푼해졌다고 하고요. 오, 편의성도 좋아졌네요. 다만 나선 강화는 체중 이동이나 회복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또 실용적인 조언이 있는데 날개가 젖었을 때는 딥스톨 위험이 커지니까 비기어스는 삼가고 약간 가속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와, 되게 상세하네요.
성능이랑 안전 사이의 균형을 위한 지침들이군요. 그렇죠. 자, 그럼 종합을 해보면 시그마 DLS는 기존 시그마 팬들한테는 익숙한 핸들링, 그리고 C클래스 본연의 어떤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네. DLS 기술로 경량화랑 성능 향상을 동시에 잡은 그런 현대적인 크로스컨트리 기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경험이 많고 좀 적극적인 스타일의 파일럿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량화랑 내구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어드밴스의 철학도 잘 보이고요. 또 사이즈별로 무게 범위가 겹치지 않게